생겨오는 4부 50플러스 Q&A 문을 엽니다. 오늘 저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그냥 우리 기술 감독님 또 PD 얼굴만 봐도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오네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경칩이라 그런가요? 제 마음이 폴짝폴짝 뛰어요 오늘. 네, 그동안 너무 추웠다가 날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근데 아직도 살짝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산과 들로 나가기 딱 좋은 계절,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봄입니다. 햇살과 바람을 맞으면서 걷고 싶어서 제 몸도 좀 들썩들썩해요. 오늘 이 시간 50플러스 Q&A에 바로 걷기 여행 하기 좋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앞서서 예고를 해드려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자, 오늘 50플러스 Q&A 김영록 걷기 여행가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걷기 여행. 왠지 좀 색다르게 다가와요. 우리가 걷는 게 좋다라고도 하고 여행해야지 하는 말도 하는데 걷기 여행하니까 뭔가 좀 다른 분위기로 전해져 오네요. 네. 원래는 근데 우리 직장에 다니셨다고요? 네. 예. 걷기 여행을 하려면 직장 다니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직장을 그만두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네. 걷기 여행을 하려고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니고. 네네. 그만둘 때쯤 이제 돼서 네. 걷기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지금도 물론 답사를 다닙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문화유적들을 찾아서 답사 다니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1990년대 말 2000년대쯤 초쯤에 대학생들이 국토 대장정, 국토 순례. 한참 그게 유행처럼 번진 시절이죠. 네. 번진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좀 걸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네. 2003년도 여름에 문화유적을 답사하면서 나도 한번 걸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저 아래 이제 해남 땅 끝마을부터 임진각까지 쭉 걸어 올라오면서 네. 그냥 걷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주변에 있는 길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답사를 하면서 걷자. 네. 이렇게 해서 한 24일쯤 걸려서 올라왔는데요. 네. 그 뒤로 지금껏 걷고 있습니다. 네. 거의 그러면 15년 정도 되신 거네요. 2003년도 시작하셨다니까. 예, 만 15년이 됐네요. 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셨을 거잖아요. 예, 좋아하셨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여행과 이 걷기 여행의 매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걸어서 하는 여행하고 네. 교통편을 이용해서 하는 여행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속도입니다. 차로 30분 가는 거리가 이제 한 30km를 보면 네. 사람이 걸으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걸어야 30km를 걷는데요. 네. 이 속도 차이가 바로 이제 걷기 여행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수학적 표현으로 느림의 미학이니 이런 표현도 이제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걷게 되면서 주변 분들의 걷기 여행의 매력이 뭐냐 이런 질문을 좀 받기는 하는데. 네, 저도 지금 드렸어요. 예. 네. 한눈 팔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눈 팔기? 예. 재밌네요. 예, 네.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눈도 팔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 참견하고 관심 갖고 이런 것들은 차를 타고 혹은 자전거를 타고 뭘 타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걸어서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네, 네. 이런 한눈 팔기가 걷기 여행의 매력이고 걷기 여행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곳을 다니면서 좋은 곳 아니어도 매일 다니는 거리도요.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걷다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었어?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물며 그 좋은 곳을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어우러진 곳을 걸으면서 느끼는 거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눈 팔기라는 말이 딱 또 마음에 꽂히네요. 저희 이 방송은 50플러스 청취자분들이 참 많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퇴직 후에 또 요즘에는 취미 삼아 또 운동 삼아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걷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걷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냥 무작정 걷는 것보다 좀 걷기 여행은 그냥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접근하는 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걷기가 네. 운동을 해서 걷기, 여행을 해서 걷기가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운동은 내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고 네. 걷기, 여행은 걸어서 여행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걷기 여행을 한번 그러니까 또 안 해보신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하고 어느 정도 해보신 분하고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걷기가 무슨 그냥 뭐 느림의 미학이니 무슨 문화니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네. 그냥 생활의 일부처럼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것처럼 쉬고 싶을 때 집에 계시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집 근처를 처음에는 무작정 걷는 거죠. 네. 조금씩 이제 걷다가 보면 그렇게 걸으시다가 보면 집 동네에서 걷는 게 좀 재미가 없어지세요. 네, 네. 그러면 다른 동네 가시는 거죠. 네, 매일 같은 곳만 걷게 돼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다른 동네를 가서 걷다 보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삼아 걷는 거를 하는 분들이라도 그 지평을 좀 넓혀서 다른 동네도 좀 가보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걷기 여행의 영역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험이 좀 쌓이거나 혹은 지금 현재 걷기를 좀 하시고 여행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다음에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지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급돼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걷는 길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야기로 남기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 또 문학기행 걷기 네. 혹은 영화 촬영지 찾아보기 또 저처럼 문화유산 답사 걷기 이런 어떤 그 테마를 세워서 걷기 여행을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일 이제 혼자 걷는 게 좀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럴 경우에는 걷기 동호회에 가입해서 네. 길동무들하고 같이 걷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요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걷기 동호회로 검색을 해보시면 걷기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걷다 보면 매일 이제 같은 곳을 많이 가게 돼요. 다른 데 좀 걸어볼까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럴 때는 또 어디를 걸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가 좋을지. 그게 좀 막막해서 또 그냥 같은 곳만 걷게 되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좀 마음만 먹으면 당장 걸을 수 있는 곳 이런 데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까?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걷기 여행 경험이 이제 적으신 분들. 네. 이면 집 근처에서 좀 짧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도 걷기 좋은 길, 걷기 좋은 장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디예요? 그런 데가 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것들을 뭐 몇 곳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네. 두고두고 찾아보면서 그런 데를 이제 걸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아, 그러니까 고기를 생선을 쥐어주시지 않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래야 계속해서 쭉 이제 걸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네. 책 중에 서울 테마 산책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제목처럼 서울에 있는 길 중에서 산책하기 알맞은 길들을 뭐 숲이 좋은 길, 계곡이 좋은 길, 또 전망이 좋은 길, 그리고 역사문화길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구분해가지고 모아놓은 책인데요. 네. 현재 1, 2권 2권이 발간돼 있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 테마 산책길이라는 예, 책.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시중에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서점에서는 구하시기가 좀 힘드시고요. 아, 그러면요? 서울시청에서 아마 구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네네. 지금 이 책이 네. 구하시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요. 네네. 서울시의 서울 이북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서울 영어로 예. 네. 알파벳 E, 네. BOK 북인데 전자책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서울 전자책. 한글로 전자책, 예. 서울 전자책.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 이북이나 혹은 서울 전자책으로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딱 뜹니다. 서울 네. 이북이라고. 네. 거기로 딱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드린 서울 테마 산책길을 찾으시면 네. 2권이 고스란히 그 안에 이제 있는데요. 네. 한 권당 40코스의 길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2권이니까 80군데죠. 하루에 한 곳씩 꼬박꼬박 댕겨도 2달 넘게 그 2달 반 걸으셔야 될 만한 곳이니까. 그러네요. 예, 서울시 전 지역을 망라했고요. 네. 거리가 5km가 대개는 안 넘습니다. 네. 그래서 걷기 입문서로
혹은 산책으로 네. 가까운 자기가 사는 곳에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같이 모시고 걸어도 좋을 만한 길들이 쭉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네. 서울 테마 산책길 여기 검색하셔서 네.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 네. 당장 아마 들어가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날도 풀리고 정말 걷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저 남쪽에는 벌써 이제 좀 봄 소식이 더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봄이 오는 속도가 뭐 아장아장 아기들 걷는 속도 같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봄이 그게 빨리 온다는 얘기인가요? 뭐 비슷하게 남녘이나 뭐 서울 이쪽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한 보름쯤 됐는데 전남 강진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네. 강진에 아쉽게 그 동백꽃 좋은 백년사 동백나무숲이 일찍 나온 녀석들이 얼어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늦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소식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이 오는 속도가 아기가 아장아장 이제 걷는 정도다라는 표현이 네. 국립공원에서 소개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 그래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측정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특정한 꽃, 예를 들어서 진달래의 개화 시기 그리고 서울의 진달래의 개화 시기, 그러니까 날짜가 차이가 있을 테니까 네. 그 날짜 계산하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누면 그 속도가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정도다. 그래서 나온 말이군요. 예, 시적인 표현을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아, 저는 그냥 이런 소리가 왜 있는 건가 그냥 무심코 쓰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걷기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서울이나 뭐 이 수도권 근처에서 걷기 좋은 장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는 이제 그 낚시하는 법, 서울 테마 산책길이라는 책자와 이제 그걸 소개해 주셨는데 장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아까는 제가 좀 쉽게 넘어갔죠. 네. 사실 서울에서 걷기 좋은 건 몇 곳만 골라줄래 하는 질문이 제일 힘듭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래요?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고 똑같은 그래요? 그런 네. 질문인데요. 아유, 죄송해요. 그래도 일단 이 봄이 오는 이 즈음에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길은 서울 한양도성길입니다. 네. 이게 서울을 대표하는 길이고 서울의 랜드마크격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서울 한양도성은 조선에도 없었던 한양을 에워싸고 있는 성곽이죠. 네. 한양 땅을 그 안쪽에서 감싸고 있는 4개의 산이 있는데 네. 이 4개의 산이 북쪽에 북악산, 네. 남쪽에 남산, 동쪽에 낙산, 그리고 서쪽에 인왕산 다 잘 아시는 산입니다. 네. 요 네 산에 이걸 내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내사산을 쭉 이어서 능선을 따라서 쌓은 성곽이 한양도성입니다. 네. 근데 네. 이 한양도성을 따라서 걷는 길이 있습니다. 네. 장장 18.6km, 근 50리쯤 되는 길인데요. 네. 이 전체를 다 걸을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순성놀이라고 해서 이 성곽을 따라서 걷는 그런 놀이가 있었고요. 네. 걸음 빠르신 분들은 이거 하루에 다 걸어내실 수 있어요. 네. 산 4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근데 이제 네? 하루에요? 예, 되십니다. 근데 그 달리기 아닌가요? 달리기도 안 될 것 같은데. 천천히 걸으셔도 네. 예, 걸음이 조금 빠르시면 경험이 있으시면 되는데 네.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2군데 혹은 4군데로 4대문 혹은 4소문으로 잘라서 네. 이렇게 천천히. 예, 천천히 뭐 북악산 지역, 낙산 지역, 남산 지역, 인왕산 네. 지역 이렇게 해서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양 도성길 그 걷는 길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건가 봐요. 예, 있습니다. 네. 둘레길처럼 그렇습니다. 성곽길 따라서 예. 운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봄에 또 봄꽃 피고 할 때는 너무 예쁠 것 같고. 예, 예쁘기도 하고요. 네, 네. 아유, 우리 서울에서 그런 정취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한양 도성길에서 봄을 맞는 것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디 한 곳 또 있을까요? 이제 요거는 서울 이런 시내 중심으로 하셨는데. 네. 지금 소개해드린 서울 한양도성길이 네. 역사가 한 600년쯤 되는 600년이 네, 조금 그렇죠. 넘는 네. 그 역사가 있는 길인데요. 네. 조선 왕조 시대 그 한양 도읍지를 보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길은 역사가 무려 2000년이 넘는 그런 길입니다. 한양 도성길 말고. 예, 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한강 남쪽 강남 그 송파구 일대가 네. 아주 오랜 날부터 사람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 증거가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죠. 네. 그때부터 거기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들이 이제 역사시대로 접어들어오면 백제의 첫 도읍지가 그쪽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축장으로 늘 역사의 주무대에 올랐던 곳인데요. 네. 그 역사 중에서 소위 한성백제 시절의 흔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성백제의 유물유적도 보고 그리고 걷기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길인데요. 석촌동에 가면 이제 초기 무덤인 돌무지 무덤, 우리가 보통 적석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네, 그런 무덤이 있고 그 근처에 몽천토성, 또 그 근처에 풍납토성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당시 한성백제 시절의 유물들이거든요. 네. 유적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 길을 이어서 걸으시면 아주 기분도 좋고 시간 여행도 하실 수 있고 역사 공부도 되시고 네. 조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몽천토성의 꽃들이 그렇게 예쁩니다. 아, 네. 벚꽃도 예쁘고 진달래도 예쁘고. 네. 꼭 한번. 차 타고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이 표지판으로만 봤던 몽천토성, 풍납토성 한번 이번 기회로 좀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이 봄에는 꼭 가보시면 거기 아마 좀 반하실 거예요.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느릿느릿 걸으면서 이렇게 좀 반할 정도의 이곳 한번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노래 한번 좀 띄워볼까 합니다. 느리게 걷자라는 노래 아시죠? 네.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죠.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50플러스 Q&A 김영록 걷기 여행가와 함께 이 좋은 봄에 화창한 봄날에 연인과 또 가족과 또 아이들과 혹은 나 혼자서 걷기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6968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서울 테마 산책길 찾아서 친구들과 걷는 연습하고 싶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와, 그러니 정말 시작하시면 얼마나 더 벅차오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0001님 목소리가 톡톡 튀는 날이네요. 일요일 가까운 산에 올라가니 진달래가 봉오리를 맺어 곧 꽃이 피어서 세상 밖을 즐기러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머, 벌써요? 와, 이제 이러다 보면은 금방 또 꽃 피었어. 개나리 진달래 활짝 폈어. 벚꽃 흩날려. 이런 얘기 또 나오겠죠? 네, 기다려지네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 봄에 시간 여행 또 역사 여행 하기에 충분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뭐 몽천토성, 풍납토성, 뭐 서울 한양 도성길 이런 곳이요. 이제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봄에는 또 꽃을 봐야지, 꽃 구경을 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싫어요. 맞습니다. 어디 좋은 곳 없을까요? 사실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네, 한가지게 꽃 구경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근데 비교적 사람이 덜 붐비는 곳.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서대문의 안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 하나 있죠. 알죠. 네. 근데 그 안산을 빙 둘러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유모차도 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밀면 네.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갈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기가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곳이고요. 그리고 개나리꽃으로 유명한 곳이 응봉동에 있는 응봉산입니다. 네. 그리고 강 건너편에 서울숲이 있는데 네. 응봉산하고 서울숲을 연계하면 개나리꽃과 벚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잠깐 이렇게 또 있죠. 잠깐 아쉽네요. 예. 네, 놓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금천구청역부터 네. 안양천을 따라서 하리로 쭉 내려가는 그 안양천 툭길이 네. 벚꽃이 아주 좋습니다. 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서울 서울윤총원에 가시면 좀 색다른 벚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뭇가지가 수양버들처럼 축축 처지는 수양벚꽃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요. 예. 지금 쭉 벚꽃 얘기만 해드렸는데요. 네. 벚꽃이 지고 나서 네. 볼 수 있는 백꽃을 볼 수 있는 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중랑구에 중랑 캠핑숲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 가시면 백꽃 볼 수 있습니다. 대충 4월 중순쯤부터 아마 백꽃이 필 텐데요. 네. 길게 걸으시려고 하면 서울 둘레길이 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울 둘레길 따라서 걸으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서울 둘레길이 좀 길지요, 정말. 예, 전체가 네. 다 뭐 한
60km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네. 북한산 둘레길도 참 좋다고 들었는데요. 예, 북한산 둘레길도 굉장히 좋죠. 네. 이런 데 좀 꼭 가봐야겠어요. 올 봄에 놓치지 말고. 그리고 밤에 가면 또 좋을 곳 좀 알려주세요. 이제 밤에 가면 더 운치 있고 조명 때문에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날씨 좀 따뜻해지면. 예. 네. 서울에서 밤에 걷기에 좋을 만큼 길도 편하고 또 도심의 야경도 한눈에 들어오고 꽃 구경도 가능한 곳 중에서 제가 꼽는 최고의 정선은 남산입니다. 와우, 그래요? 예. 네. 남산에도 남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남쪽 구간, 북쪽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전체 거리가 7km가 약간 넘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시작 지점이 남산 국립극장 입구인데 워낙에 들고 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내 동네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곳 이제 소개해드리면 네. 서울 아까 소개했던 한양 도성길 중에서 낙산 구간이 밤길 걷기에 그만입니다. 아, 그래요? 예, 높지 않은 산이고요. 네. 125m니까 해발.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높은 언덕 정도니까 네. 쉽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네. 길 편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 남산과 한양 도성의 성곽과 어우러진 요 그림이 서울 한양도성길 전 구간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얼마나 예쁜지 확인차 가보셔야 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와, 이렇게 또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참 아쉽네요. 올 봄에는 꼭 함께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시기에도 충분한 코스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걷기, 운동의 걷기가 아니라 여행으로서의 걷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걷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행에 초점을 두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결론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네. 걷기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무작정 걷는다. 이게 아니라 아까는 한눈 팔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걷기 여행인데, 걷기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여행에 무게를 두면 네. 조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무게를 두려고 그러면 빨리 걸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걷기에 무게를 두면 빨리 걸으셔야 되지만 네. 여행에 무게는 천천히 걷게 되고 주변의 사물에 관심을 이제 가져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예쁜 들꽃 또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네. 빨리 걸으시면 혹은 차를 타시면 혹은 자전거를 타시면 절대로 못 보고 못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걷기 하지 마시고 걷기 여행하십시오. 네. 힘들게 빠르게 걷지 말고 느리게 그래야 여행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걷기 여행 우리 한번 이번 주말에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하시면서 그래 올 봄에 좀 나도 걸어야겠다. 걷기 여행으로서의 걷기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준비했습니다. 걷다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잖아요. 가리워진 길도 한번 가보시고요. 네, 노래 들으면서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